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홍배대감 집에는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어릴 적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 셈이 느리고 남들보다 어리숙한 면이 있었지만 워낙에 힘이 세 혼자서 두세 명분의 일은 너끈히 할 정도였지요. 그런 봉섭이 세경 계약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홍배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곧 다음 달에 세경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요? 제가 벌써 몇 년이나 매해 쌀 5가마를 받고 있는디 이번에는 좀 올려주실 수 있나 해서 말입니다요. 아, 이놈아, 너가 이미 우리 소장농 중에서는 일을 제일 잘해놓으니께. 다른 사람들은 매해 4가마씩 주는 것을 특별히 너만 5가마니를 주고 있는디. 여기에서 더 달라고 함은 이놈아, 그것보다도 못 받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못 쓰는구만. 그런데 이상하게 쌀 5가마니로는 아무리 아껴 써도 남는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요. 보니께 덕삼이니 뭐니 다른 소장농들은 나보다도 적게 받으면서 훨씬 더 풍족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라? 그럼 내가 니한테 뭐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것이냐? 아, 이놈이 갈 곳 없는 놈을 어릴 때부터 머슴으로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이러니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디. 참말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하이고 대감님 제가 말실수했구만요. 다 5가마니도 좋습니다요. 사실 봉섭이의 농사 실력으로 보면 상농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기에 다른 집에서라면 1년에 쌀 10가마니는 우습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홍배대감은 봉섭이의 머리가 모자란 점을 이용해 벌써 몇 년이나 품삯을 쌀 5가마니로 주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대감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덕삼아, 다음 달에 너도 계약을 할 때가 되었구만. 너는 뭐 매번 그렇듯이 쌀 7가마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디 말이다. 이번에도 봉섭이한테 입을 잘 맞춰주면 내 8가마니를 줄 것인데 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잉?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대감님. 매년 항상 그랬듯이 봉섭이한테는 쌀 4가마니만 받는다고 말을 맞추겠습니다요. 그려, 그렇게 말을 맞추는 것이 서로서로 이득을 보는 길이 아니겠냐, 덕삼아. 이 어려운 세상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소장농들과 입을 맞추어 몇 년이나 봉섭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봉섭이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네가 그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맞는가? 그렇기는 한디 마님께서는 누구신데 저를 찾으신단가요? 나는 옆마을에 살고 있는 은숙이라는 사람인디 말이오.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하도 농사일을 잘한다고 해. 우리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내 직접 한번 이렇게 찾아왔구만. 그려 다음 달이 자네 계약이 맞제? 그 쌀 몇 가마니에 계약하기로 했단가? 그것은 우리 홍배대감님께서 내 품삯이 높으니 다른 사람들 기죽일 수 있다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으니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구만요. 그렇단 말이제. 그럼 이렇게 함세. 내 자네한테 한 해에 쌀 10가마니를 줄 테니께. 어째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안 해볼 텐가? 아, 머물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행랑채가 비어있으니 그쪽에서 지내도 되고 말이요. 10가마니를 말씀입니까? 마님, 무슨 농을 치셔도 적당히 치셔야지. 소장농이 어떻게 한 해에 10가마니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시여? 자네 그럼 지금 10가마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요? 이상하고만 자네 능력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받고도 남을 것인디 말이요. 그럼 뭐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집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떤가? 설령 진짜 10가마니를 주신다고 하셔도 안 되구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홍배대감님이 저를 머슴으로 걷어주셔서 키워준 은혜가 있는디 어찌 그것을 배신하겠습니까요? 하이고 자네가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는데 충성심까지 있는 것이 요즘 소장농 같지가 않구만.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 자네가 아직 장가를 안 갔다고 들었는디 말이요. 아,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잘해주면 내 괜찮은 혼처를 찾아서 장가도 보내줄 수 있구먼. 무엇이라고라 장가를 말씀입니까요?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마님? 봉섭이는 어렸을 적 홍배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부터 소장농을 하는 지금까지 항상 일만 하느라 한 번도 여자와의 인연이 없었기에 혼처를 찾아준다는 은숙이의 말에 난생 처음으로 설레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자. 진짜로 저 마님께서 1년에 쌀 10가마니를 세경으로 주시고 거기다가 혼처까지 찾아주시는 거면 행여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디 말이오. 이것이 참말로 고민되는구만.
그리고는 마침내 다시 소장농 품삯을 계약하는 날이 되자 대감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이번 소장농 계약은 다른 집하고 하기로 했습니다요. 뭐시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봉서봐. 네 분명히 지난달까지는 올해도 우리 집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잉? 알고 보니께 저 정도 되는 소장농이면 1년에 쌀 열가마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더만요. 어쩐지 일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디 어째 나만 제일 궁핍하게 살고 있는가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제가 나중에 장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요? 아, 이놈이 그런 헛소리를 누구한테 들은 것이냐? 덕삼이 그놈이 틀림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봉섭이 이놈아, 나간다고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상의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내가 걷어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간다는 말부터 하는 법이 어디 있냐잉? 그 은혜는 제가 몇 년 동안 반절밖에 안 되는 세경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갚았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요, 어르신. 너 이놈아,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있을 거구만. 앞으로 다시 찾아와도 내가 받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오. 홍배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봉섭이가 나가겠다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봉섭이의 귀에는 홍배대감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봉섭이는 옆마을 은숙의 집으로 찾아가서 소장농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봉섭이 계약을 맺은 은숙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놓은 땅이며 재산 등이 상당히 많았으나 남편과 사별한 후부터는 오직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한 은숙은 재산을 늘리는데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봉섭이와 소장농 계약을 마치자마자 이전 소장농을 찾았지요. 덕팔이랑 거갑수 자네 말이요. 내 이런 말 하기는 참말로 미안한디. 올해부터는 내 다른 소장농하고 계약하게 되었구만. 마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시란가요? 저희 둘이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마님 땅 농사를 잘 지었는디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주신다고 하시면 아, 자네들 각자에서 매년 쌀을 8가만이나 받아갔는디 말이요. 뭐 혼자서도 자네 둘이 일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내 어찌 더 이상 자네들한테 계속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오메마마님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사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저희도 다른 집 일을 알아볼 시간이 있을 텐디 갑자기 이러시는 것은 참말로 너무하시는구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니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게나. 자네들 그동안 수고들 많았네이. 그렇게 기존의 소장농들을 쫓아버리고 봉섭이 일을 시작하니 봉섭이는 전해지는 소문 이상으로 두 사람의 소장농이 일을 할 때보다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숙이 언니 요즘은 만날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만.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소장농 봉섭이 말이여. 아,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구만. 사람들이 하도 일을 잘한다고 해놔서 일단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기는 했는디. 그것이 전에 두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야물딱지게 일을 해버리는구만. 그러면서 세경은 한 사람 분만 치르면 되니?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겠냐잉. 안 그래도 나도 오다 가다 언니네 논에서 일하고 있는 봉섭이를 몇 번 보기는 했는디. 아, 그놈이 아주 일뿐만 아니라 몸도 단단해 보이는 것이 밤일도 아주 야물딱지게 해불겄던디. 그런 봉섭이가 언니네 행랑채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이러다가 언니랑 정분이 나버리는 것 아니여? 아야 말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잉. 소장농이야 그저 말 잘 알아듣고 일 잘하는 소 같은 그런 존재인디. 어떻게 내가 정분이 나도 그런 소장농하고 정분이 날 수 있겠냐잉. 언니 말은 이렇게 하지만서도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고.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또 혹시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여. 나는 소장농이랑 정분이 나는 그런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구만. 행여 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니를 앞으로 언니로 모시고 가지고 있는 논이며 밭이며 다 줄 수도 있구만. 내 거짓말은 안 하는 성격인 거 니 알지 않냐잉. 하이고 언니, 농으로 한번 해본 소리를 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가잉. 알았구만 알았어. 그리고 또 은숙이는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은숙의 옆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도 한 분 계셨지요. 봉섭아 여 어르신한테 인사드려라잉. 아, 저 애가 봉섭이라고잉. 몸이 아주 튼실한 게 딱 봐도 힘께나 쓰는 장사 같구마잉. 하이고 아주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딱 시집을 가도 쓰겄는디 말이여. 실례지만 여 어르신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내 니한테 혼처를 알아봐 준다고 하지 않았냐잉.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매파시구만. 하이고 그러시구만요.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내가 말 잘 해놓을 테니까. 봉섭이 니는 얼굴 봤으니까 인자 얼른 일하러 가보니라잉. 아가 착실해 보이는 것이 괜찮어겠구만. 그람은 언제까지 알아봐주면 쓰겄냐잉? 알아보기는 무슨 괜히 돈이나 들어가게. 내가 봉섭이 저 알을 데리고 오려고 말을 해둔 것이 있어 놓으니. 그냥 신용 한번 한 거구만이라. 뭐시야 그람은 나는 오늘 일도 없었는디. 그저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헛걸음 했단 말이냐잉? 참말로 니도 아직까지도 어진간하다잉. 아따 이렇게 또 제대로 보여줘야 믿음을 얻고 충성도 얻는 것이제. 그나저나 오늘 고생하셨으니 내 거하게 술 한잔 살 테니까 얼른 가십시다잉. 그렇게 봉섭이가 은숙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에는 은숙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갔지요. 하지만 좋은 일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 법. 봉섭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여름이 되자 전례 없는 가뭄이 전국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심한 가뭄이었기에 마을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손해라며 농사에 손을 놓는 집까지 생기기 시작했지요. 웜의 날이 이렇게 가물어버리니 올해 농사는 해보나마나 돈이 안 될 것 같구만. 그나저나 이 와중에 저놈의 봉섭이는 일도 2사람분을 하더만. 먹는 것도 아주 2사람분을 먹어치워버리네이. 아야 봉섭하고 안 되겠구만. 네? 마님 무엇이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요? 내 너를 어떻게든 계속 데리고 있어 보려고 했는디. 날이 이리 가물어버리니 올해 농사는 해봐야 이것저것 빼면 손해 아니겠냐잉. 그러니 너가 3달 동안 일한 값은 내 넉넉히 쳐줄 테니 네 다른 곳으로 가서 소자기를 찾아보든 해야 쓰겄다. 마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올해 농사도 일이 안 되는디. 지금 소장농을 구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지각하기는 어디를 갑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부터 너가 찾아봐야 하는 것이 네 문제 아니겠냐잉. 하이고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제가 반갑세라도 쌀 5가만이라도 괜찮으니 여기서 지내면서 일만 하게 해주시란께요. 무엇이라? 5가만이라고라? 그래잉 어차피 5가만이라고 하면 뭐 굳이 농사가 아니더라도 나무니 뭐니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될 것이고 내년 농사 준비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구만. 그려잉 그러면 봉섭이 너가 그간 말을 아주 잘 들었으니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특별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네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해야 쓴다잉. 아이고 마님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겨우 본전치기만 할 정도로 추수가 끝나게 되자 은숙이는 아침 일찍 나무만 하고 하루 종일 빈둥대며 지내는 봉섭이가 여전히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봉섭이 지내고 있는 행랑채의 아궁이 불마저 아깝다며 빼버렸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봉섭이가 코를 훌쩍거리며 은숙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지가 지난번에 저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보려고 했는디 인자는 하다하다 아궁이 불까지 빼버리시면 이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지내겠습니다 마님. 제가 다시 홍배대감님 댁에 돌아가서 사정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집을 알아보든 해야 쓰겠습니다. 참말로 해도 너무하시는구만요. 그간 봉섭이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 이런저런 것을 줄이기는 했지만 막상 봉섭이 나간다고 하니 은숙이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소장농을 쌀 5가마니에 부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웜의 봉섭아.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구먼. 어제 구들장이 막혀가지고 방이 차가웠나 보구마잉. 그럼 일이 된 거 말이다. 봄이 올 때까지 나랑 안방에서 지내자잉. 그리고 너한테 시집을 처자도 못 구했는디.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잉. 장가고 모시고 봄이 오기 전에 동사로 죽을지도 모르는 판이니께 그랬지요 마님. 내가 미안하구만 미안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있어라잉. 그리하여 봉섭이와 은숙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은숙은 봉섭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면 봉섭이 덮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하였지만 봉섭이는 워낙에 여자를 모르기도 하였고 은숙을 그저 주인마님으로만 보았기에 나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쩔어 잠이 들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아무 일 없이 한 방에서 잘 지내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까지는 말이죠. 봉섭아. 네 지금 방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잉? 웜에 마님 다름이 아니라 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에 몸이 흠뻑 젖어버려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고 있었습니다요. 마님 잠깐만 뒤돌아 계시면 바지도 마저 후딱 갈아입겠습니다.
뒤를 돌아달라는 봉섭의 말에도 은숙은 몸이 굳은 것처럼 뒤로 돌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노동으로 단련된 사내의 듬직한 몸을 본 은숙이는 봉섭이의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봉섭이는 자신이 모시는 마님 은숙이와 그날 하루에 3번이나 정을 통하게 되었지요. 그 후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망쳤기에 올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한 은숙. 하지만 그런 은숙의 생각과는 반대로 봉섭이는 일할 시간이 되어도 안방에서 그저 민기적 대고만 있지 않겠어요? 봉섭아, 농사일은 네가 전문가니께.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는디. 가만 보니 다른 집들은 이미 논에다가 거름을 주고 있더만. 어째 너는 일도 안 가고 이렇게 집에서만 빈둥거리면서 있는 것이냐이. 은숙이 묻자 여태까지 은숙의 말이라면 항상 공손하게 대답을 하던 봉섭이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으로 태도를 돌변하면서 대꾸를 하였습니다. 아, 세상에 주인이 뭐하러 손수 논을 갈궜는가 이 사람아. 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 소장농을 들여야지. 참말로 답답한 소리를 하는구만. 무엇이야? 이것이 겨우내 그 정을 좀 통했기로써니. 네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여기에서 지내는지 모르는구만. 네가 소장농이면 소장농답게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잉. 너 일을 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서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해라잉. 하이고 마님. 제가 그동안 마님하고 동침을 하다 보니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요. 그러면 저는 잠깐만 말숙이 아주머님한테 들른 다음에 일을 하러 가봐야 쓰겠습니다. 말숙이네는 갑자기 무엇하러 간다고 그러냐잉 네가? 아, 그거야 말숙이 아주머님이 작년에 지가 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살짝이 오시더만. 봉섭아잉, 그러니께 혹시 네가 말이다. 거 마님하고 혹시 정이라도 통하게 되는 일이 있거늘 나한테도 꼭 알려줘야 쓴다잉. 내 니한테 설에는 제대로 할 테니께 말이오. 오엄의 아주머님 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만. 지가 어떻게 마님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께 내가 지금 니한테 혹시라고 안 하냐잉. 가만히 있어봐라. 그것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말숙이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오. 나는 소장농이랑 정분이 나는 그런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구만. 행여 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니를 앞으로 언니로 모시고 가지고 있는 논이며 밭이며 다 줄 수도 있구만. 내 거짓말은 안 하는 성격인 거 니 알지 않냐잉. 워메. 봉섭아, 잠깐만 있어봐라. 내 가만 생각해보니 나랑 정을 통했으면 너가 당연히 주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제. 내가 잠깐 착각을 해버렸구만. 네 말대로 우리가 소장농을 부려야지 무슨 직접 일을 하겠냐잉. 은숙의 약점을 단단히 잡은 봉섭이는 그 후 은숙의 집에서 기둥서방 노릇을 하며 다시는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하는 수 없이 작년에 내보냈던 소장농 둘을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하게 되었지요. 다시 저희가 마님댁 소장농이 되는 것은 좋은디 말입니다. 그 올해부터는 한 사람당 쌀 8가마가 아닌 10가마는 주셔야 쓰겠습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어디 다른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시든가요. 그 마님네가 함부로 사람들을 쫓아버린다는 소문이 이미 마을에 다 돌아나서 누가 마님네 소자기를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니네. 내 10가마? 쌀 10가마를 주고 다시는 자네들을 일방적으로 내쫓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함세. 이리하여 은숙은 오히려 봉섭이를 들이기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며 소장농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큰 숲을 보지 못했던 그녀가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 갑수와 가장 가난한 집 아들 덕팔이는 어려서부터 중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격차가 심한데도 이 둘이 막역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수가 개천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덕팔이가 발견한 뒤 물에서 건지고는 재빨리 갑수의 집에 알려주어 갑수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 갑수의 아버지 홍배대감은 아들 갑수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찢어지게 가난한 덕팔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홍배대감님 아니십니까? 홍배대감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아, 무슨 일이란가? 자네 아들 덕팔이가 물에 빠진 우리 갑수를 구해줬는디. 내 어찌 한번 안 찾아올 수가 있겠는가? 내 듣기로는 여 살고 있는 곳도 지금 새를 들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디 맞는가? 그렇구만요.
요즘은 그나마도 소장농 일 구하기가 힘들어나서 매번 새 내는 것도 빠듯하기는 합니다요. 그럼 말일세. 자네 그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 행랑채가 하나 비어 있는디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오는 것이 어떤가? 아, 방이야 하나밖에 없지만서도 이 집보다는 훨씬 살기가 나을 것이야. 내 특별히 자네에게는 세도 받지 않겠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대감님? 아, 이 사람아, 그럼 내 자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 자네가 뭐 이런저런 농사일을 많이 해봤다고 들었으니 자네가 우리 집에서 소장농을 좀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해주면 서로다가 좋지 않겠는가? 아이고, 어르신이라고 하시면 원체 농사를 크게 하시니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만요. 덕팔이 가족은 그때부터 홍배대감 집에 행랑채로 이사를 와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고 홍배대감의 주도로 갑수와 덕팔이는 의형제로 맺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덕팔이와 갑수는 집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그리고 홍배대감은 덕팔이도 갑수와 마찬가지로 그를 배울 수 있게 서당에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마침내 덕팔이 성인이 되자 홍배대감은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지요. 덕팔아, 네가 우리 갑수가 물에 빠졌다며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디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어버렸구만. 그래, 앞으로 계획은 있는 것이냐? 저야 가능하면 대감님 댁 소장농으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대감님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만요. 허허,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한테 고작 소장농 일을 주려고 여태 서당을 보내고 글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구만. 덕팔아, 너 말이다. 너가 우리 집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부를 한번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잉? 웜에 어르신 제가 장부를 말입니까? 그런 중한 일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요? 아내 너를 어렸을 적부터 여태 봐온 결과 덕팔이 너라면 한번 믿고 맡겨볼만 할 것 같구만. 그러니 어쩌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아이고, 어르신 거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요. 참말로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갑수가 누구 덕분에 살아있는데 감사를 해도 내가 니한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리하여 덕팔이는 갑수의 집의 집사가 되어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이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갑수는 옆마을에서 가장 미인이라는 이진사의 딸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아이고, 갑수야 새 신랑 된 기분은 어떠냐? 춘심 씨가 아주 엄청난 미인이더만. 장가야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겠냐잉. 뭐 우리 아버지가 그 옆마을 이진사댁하고 사돈을 맺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해도 아주 밤에 신방에서 재미가 장난이 아닌 것 같더만. 이 친구가 짓궂기는.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가 말이다. 내가 장가를 갔으니까 이번에는 네 차례라고. 지금 네 혼처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구만. 뭐시라고야? 어르신께서 내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것이 참말이냐잉? 그려 괜히 소란 떨고 그러면 일망친다고. 니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디. 뭐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구만. 그러니까 너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잉. 그려잉. 알려줘서 참말로 고맙구만. 갑수가 덕팔이에게 혼처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배대감은 정말로 소장농 진수의 딸 명옥이를 데리고 덕팔이를 찾아왔습니다. 명옥이는 춘심이처럼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고 강직해 보이는 명옥이가 덕팔이는 마음에 들었었지요. 그래서 덕팔이는 자신도 마침내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와는 반대로 현실적인 고민 역시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혼례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물 떠놓고 하면 된다지만 지금 저 행랑채에 아버지랑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디 마누라까지 해서 한 방에서 4명이나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이고 당장에 돈이 없어 노니 이거 뭐 장가를 안 가도 걱정 가게 생겨도 걱정이구만. 한참을 고민 끝에 덕팔이는 갑수를 주막으로 불렀지요. 갑수야 말이다. 내 니한테 뭐 부탁할 것이 있는디 말이다. 아이고 이것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가 않구만. 덕팔아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무슨 일인디 그러냐잉. 너도 아다시피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장가를 가지 않냐잉. 혼례야 어찌게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디. 암만 해도 명옥 씨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행랑채에 같이 살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새빵이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구만.
그래서 그런디 거 방을 빌릴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잉 갑수야. 그래 그 행랑채가 방이 하나라? 네가 거기에서 신방을 꾸미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디.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었구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가만 보자. 덕파리의 사정을 들은 갑수는 한참을 뭔가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덕팔아 내 니한테 말이다. 거 방을 빌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장가간 기념으로 집을 하나 사주는 것이 어떻겠냐잉? 오메. 집을 말이요? 가 갑수 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물론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대신에 말이다 거 조건이 있구만. 조건이라고? 그 뭐든지 말을 해봐라. 집을 사준다고 하는데 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말이오. 너 장가가는 날 첫날 밤을 내가 치르는 것이 조건이구만. 뭐시라고야? 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이? 세상에 요구할 것이 따로 있지. 이 친구야 그럼 꽁으로 집이 생길 줄 알았는가? 아무튼 그것이 조건이니께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주시게. 초약권을 달라는 갑수의 말에 덕파리는 도를 넘는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는 애써 무시를 했지요. 하지만 덕파리가 무시를 하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집이 점점 커져만 갔고 혼산날이 가까워질수록 온종일 집만 생각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 결론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한 덕파리는 명옥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수 씨가 뭐를 달라고 했다고요? 웜에 세상에 그런 망측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오. 그래도 갑수 그 친구가 떡하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옥이 자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구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다가 우리가 살 집이 없으면 덕팔 씨랑 제가 무리를 해서 새방살이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방을 지금 덕팔 씨 부모님이 계시는 행랑채에 차려야 할 판이니 고민이 될 만도 하구만요. 그렇지. 자네 말대로 일단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뭔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이러기는 죽기보단 싫지만서도 내 도저히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겠으니 자네를 찾아왔구만. 갑수 씨가 무슨 생각으로 첫날 밤을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말로 가난이 죄구만요 죄. 저는 덕팔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는 명호. 갑수 내 놈의 마누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눈물을 쏙 빼는 날이 있을 것이구만. 내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명옥이와의 혼례 일주일 전. 결국 덕파리는 갑수에게 초약권을 주는 대가로 저작거리의 조그만 기와집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덕파리는 집 문서를 떡하니 손에 쥐게 되니 그제서야 자신이 집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참말로 내 집이란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내 생에 이런 집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오. 그나저나 인자 일주일이 있으면 혼산날이라. 거 갑수한테 내 첫날 밤을 넘겨줄 생각을 하니 이것이 기쁘다가도 속이 끓어오르는구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덕파리 혼산날. 덕파리는 명옥이와 간단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간단한 혼례 의식이 끝나자마자 덕파리는 갑수에게 초약권을 넘겨줄 생각에 홧김에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고는 저녁이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해 손님방으로 가 혼자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덕파리가 아닌 갑수가 신방으로 들어가 명옥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첫날 밤을 갑수와 보냈다고 생각을 하자 덕파리는 그 뒤부터는 명옥이가 이전처럼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파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명옥이를 못살게 굴었으며 하물며 밤이 되어 부부가 동침을 할 때에도 자꾸 갑수의 얼굴이 떠올라 부부의 정을 통하지도 못하였고 결국에는 명옥이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부인 명옥이를 친정으로 보내고 완전히 마을을 떠나려고 한 덕파리. 덕파리가 집까지 팔아버리고 마을을 떠난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자 덕팔의 장모가 덕파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거 집도 팔고 이 동네를 완전히 떠난다는 소식에 내 이렇게 황급히 왔구만. 사람이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제. 우리 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장모님 다름이 아니라 이게 거 명옥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디. 이것이 장모님께 뭐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구만요. 우리 딸한테 문제가 없었으면 어찌 혼례를 치렀는디 첫날 밤부터 옷고름도 풀지 않고 밤새 방에서 책이나 보고 앉아 있었단가?
자네야 그냥 마을을 떠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우리 딸은 거 첫날 밤도 제대로 못 치렀다는 소문이라도 마을에 돌게 되면 이제 어떡하라고 그러는가? 무엇이라? 밤새 책을 읽었다고 말입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가요? 덕팔은 그제서야 자신이 갑수에 짓궂은 장난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부인 명옥이를 보자마자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가 부부의 정을 나누고는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마누라 참말로 내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었구만.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갑수랑 일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말이오. 아니구만요. 저도 괜히 이야기를 꺼내면 힘겹게 기억을 지우려는 당신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아 용기를 못 내고 그저 덮어두고 피하고만 있었구만요. 나도 앞으로는 어떤 것도 당신한테 숨기지 않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보렵니다요. 그래, 그럽시다 마누라.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일세. 차라리 집을 판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마누라. 아, 그래도 내 장보 보던 실력이 있는디 어디 목 좋은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지. 아, 저야 지아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덕팔이와 명옥 부부는 거처를 영산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덕팔이는 홍배대감의 집 장부를 관리한 경력을 살려 영산포에서 백기를 통한 장사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지요. 거주인 어르신, 지금 어떤 손님이 고향에서 찾아와서는 어르신을 꼭 뵙게 해달라고 하는디 말입니다. 무엇이라? 봉서봐, 그럼 얼른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무엇하고 있느냐이? 저도 그러려고 했는디 워낙에 차림이 누추하신 분에다가 함자를 여쭤봐도 막무가내로 그저 만나게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니 이렇게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립니다요. 도대체 어떤 분이 찾아오셨길래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문 밖으로 나가볼란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고향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덕팔이는 직접 문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곳은 다름 아닌 갑수였는데요. 갑수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보며 멋쩍게 웃고 있었지요. 허, 덕팔이 이 친구야. 이것이 몇 년 만인가? 어메 이것이 누구요? 갑수 아닌가?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말이오. 덕팔이가 명옥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수는 자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크게 상심하였고 덕팔이마저 마을에 없으니 누구에게도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이 노름에 빠지게 되어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날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면서 끼니까지 걱정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먹어 괜찮으면 남는 밥 있으면 내 집에 좀 가져갈 수 있게 조금만 남겨줄 수 있단가요? 하이고, 갑수 자네 지난번에도 말했는디. 거 매번 이렇게 밥을 달라고 오면 우리도 참말로 곤란하구만. 나는 괜찮은데 집에 처가 있어 놔서 이거 참말로 면목이 없구만요. 아, 마누라 그러지 말고 좀 싸주시게나. 그래도 예전 잘 나갈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술도 제법 팔아주고 그랬는디. 참말로 세월이 야속하구만. 그 잘 나가던 친구는 이렇게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아, 그 집서 집사 노릇하는 덕팔이는 영산포에서 거부가 되었으니 누가 일이 될 줄 알았겠는가? 무엇이라고요? 어르신 덕팔이가 지금 영산포에 있다 이 말입니까? 허? 자네 아직도 몰랐는가? 자네들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 이미 알고 있을 줄 알았는디. 하긴 누가 자네한테 그 소식을 말해줄 사람도 없었겠구만. 그리하여 갑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던 덕팔이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염치불고하고 덕팔이의 집을 이곳저곳에서 물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수의 사정을 들은 덕팔이는 일단 갑수에게 예전처럼 좋은 옷을 선물해주고 영산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집과 각종 요리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융숭하게 대접을 하였지요.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갑수가 덕팔이를 찾아온 지도 벌써 어느덧 보름이나 흘렀습니다. 덕팔아, 나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 쓰겄구만. 어메, 니 벌써 돌아가려고 그러냐이? 네가 머물고 싶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있어도 나는 괜찮은디 말이다. 내 10수년 동안 곰곰이 생각을 잘해보니 어찌되었든 너한테 받았던 집을 기반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속좁게도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 지금 이렇게 너를 보내는 것이 참말로 아쉬워서 그렇구만. 나도 이렇게 너를 오랜만에 만나서 참말로 좋기는 했는디. 아,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처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구만. 이제는 돌아가서 나도 내 가족들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아이고, 이렇게 가면 또 언제 볼 수 있다냐. 그래요, 그럼 갑수야, 이거 받아라잉. 거기에 내 노잣돈으로 좀 넣어 놓기는 했는데 가는 길에 좀 욕이나 하면서 가시게나. 그리고 춘심 씨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고. 갑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덕파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강진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내심 기대를 하며 덕파리 준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 20냥이 들어있었지요. 하이고 얼마나 넣어놨나 했더만 꼴랑 20냥을 넣어놨구만. 가만 보니까 기방의 요릿집에 아주 하루에도 50냥은 우습게 쓰는 것 같더만. 거기에다가 쓸 돈이 있으면 나한테나 좀 쓸 것이지. 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정도면 진짜 노잣돈밖에 안 되는디. 참말로 서운하구만. 그렇게 풀이 죽은 채로 갑수는 마침내 강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수가 마을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에 가까워지면질수록 곡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그 곡소리의 위치가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챈 갑수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수의 집에서는 부인 춘심이 갑수를 보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오메! 마누라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단가? 누가 죽기라도 한 것이요? 서방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서방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단가요? 아니 이렇게 오다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이 영산포에서 객사를 했다고. 덕팔 씨가 관을 보내왔는디 서방님이 이렇게 멀쩡히 오시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시라고? 내가 멀쩡히 덕팔이 그 친구를 잘 만나서 노잣돈까지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디 덕팔이 그 친구가 관을 보내왔다는 말인가? 그럼 저 관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요?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덕파리가 관을 보냈다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갑수는 조심스레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빼앗긴 첫날 밤을 이렇게 짓궂게 돌려주는구만. 고맙네 덕팔이. 이 친구야. 참말로 고마워. 그렇게 덕파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갑수는 덕파리와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도 치며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로 돌아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강진에 사는 분홍 홍배대감은 벌써 딸만 넷을 가졌습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생겼다는 기쁨에 딸이 태어나도 마냥 즐겁기만 했지만 연속으로 딸을 넷이나 가지다 보니 3대 독자인 자신이 혹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흥섭이. 자네는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다고? 벌써 아들만 5인가? 건대 의도한 것은 아닌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구만. 그러는 홍배 자네도 자식이 벌써 4이나 되지 않은가? 아, 이 친구야, 자식이 어디 다 같은 자식인가? 딸이야, 출가외인이라고 어차피 시집가면 남이 되는 것이고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아들놈밖에 없는디 3대 독자인 내가 이렇게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구만. 내 아들이 생긴다고만 하면 절름발이라고 하더라도 평생을 업고 다닐 텐디 말이요. 이 친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자식이면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은 자식이지. 이거 보게 이거. 자네야 이미 다 가졌으니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흥섭이 자네는 내가 3대 독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할 거구만. 날이 갈수록 대를 이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심해졌던 홍배대감은 점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 절박함은 자연히 부인인 선옥에게까지 표출이 되었지요. 마누라, 내 자네한테 할 말이 있구만. 할 말이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시단가요? 자네도 아다시피 내가 3대 독자 아닌가? 그런데 내 아들을 못 봐서 대를 못 잇게 되면 내가 죽어서도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는가? 아,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인디 그것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야 그저 이렇게 힘닿는 곳까지 나와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아무리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하나 4번 연속으로 딸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자네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웜에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행여 다음번에 낳은 자식도 만약에 딸을 낳게 되면 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라도 꼭 아들을 봐야겠으니 그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내가 3대 독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나를 두고 한다는 소리가 참말로 해도 너무하는구만이라. 아, 물론 자네가 아들만 낳아준다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참말로 절름발이가 태어나도 좋으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안 한다고 약속을 할 것이구만. 뭐시라고라? 하이고 이 양반이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상황이 일이 되니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가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 밤을 마당에서 물을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홍배대감네 5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대감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요. 사내아입니다요. 이번에는 거시기가 달려있다니까요.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냐? 아이고 마누라, 아니제 부인. 자네가 참말로 큰일을 해줬구만 참말로. 그동안 내 서운한 거 다 알고 있으니께 내 앞으로는 그 서운하게 했던 것만큼 잘할 테니 그만 화 푸시구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구만요. 이제서 만족하시겠소? 아, 만족하다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구만. 아들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홍배대감. 하지만 홍배대감은 불현듯 여태껏 몇 번이나 절름발이라도 좋으니 아들만 생기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다짐을 하였지요. 아이고 덕팔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니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행히도 홍배대감의 아들 덕팔이는 다리에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청년이 되고 나서는 글 공부에서도 제법 재능을 보이기도 해 홍배대감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덕팔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자 홍배대감은 다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덕팔아, 너 말이다. 혹시 우리 마을에서 마음에 담아둔 처자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요, 아버지. 저야 뭐 항상 글 공부만 하고 들어오니 아직은 따로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없습니다요. 아, 그래? 그것 다행이구만. 내 이번에 우리 동네 건매파한테 부탁을 해서 네 혼처를 알아보려고 하니 니도 이제 슬슬 장가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구먼. 네? 장가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데 말입니다. 제가 아직은 해야 할 공부도 한참 남아 있는데다가 그 외에도 이것저것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레 장가를 가라고 하셔도 저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되었구만요. 아,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덕팔아. 네가 우리 집안 유일한 아들에다가 우리 가문 4대 독자인디 하루빨리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 어떤 것이 중하고 급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냐잉. 그러니까 너 잔말 말고 딱 장가 가문 거 먼저 대를 잇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잉. 아,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덕팔이는 한번 역정을 내면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직 공부가 하고 싶었음에도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팔이는 옆마을 이진산의 막내딸인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춘심이는 마을에서도 얼굴이 하얗고 품성이 바라 노리는 곳이 많았지만 홍배대감이 매파에게 웃돈을 쥐어주고 이를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자 덕팔은 춘심이와 부부의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생전 경험하는 황홀경의 덕팔이는 무려 해가 뜨기 전까지 3번이나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지요. 웜에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었구만. 그렇게 덕팔이 노력을 한 끝에 장가를 간 지 1년이 조금 넘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홍배대감은 마침내 염원하던 손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진짜 참말로 다 이렇구만. 내 더 이상은 정말로 아무런 여한이 없구만. 그렇게 덕팔이 아들을 낳게 되자 홍배대감의 집에는 한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또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아내 춘심이에게 심하게 빠져 밤만 되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부부의 정을 통하는지라 해가 중천에 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자신에게 문안 인사도 오지 않고 더 이상 글 공부를 하러 나가지도 않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손자를 봐야 하니 거슬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슬슬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아침 일찍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너 말이다. 요즘에는 통 글 공부를 하러 가지도 않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고 대를 잇는데 힘을 쓰다 보니 글 공부를 손에 놓은 지 벌써 1년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에서 책이 멀어지다 보니 더 이상 글 공부가 손에 잡히지를 않구머니요. 차라리 일이 된 거 장사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요. 무엇이라 장사라고? 사내놈이 큰 뜻을 품어야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요? 이 애비를 봐라 덕팔아. 나는 네 나이대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집안을 살려야 하니 너네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너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으니 너는 이 애비의 못다한 꿈을 이뤄줘야 하지 않겠냐잉.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너 내일부터는 글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애비한테 즉각 보고를 하고 다녀와서도 신방으로 가지 말고 서재로 가서 과거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여라. 네,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각방을 쓰라니요. 참말로 너무하시구만요. 더 긴 말할 것 없구만. 내 2번 이야기 안 할 거니 얼른 물러가거라. 홍배대감은 덕팔이가 다시 예전처럼 글 공부를 하여 자신이 못 이뤘던 과거 시험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랐지만 한번 다른 것에 눈이 떠져버린 덕팔이에게 글 공부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홍배대감의 욕심이 점점 커지며 덕팔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자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덕팔이는 아버지에게 글 공부를 하러 나간다고 하고는 하이고, 이 답답한 집에서 나와 막걸리 한잔 하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구만. 아주 집이 아니라 옥살이구만, 옥살이. 너네 아버지도 참말로 대단하시기는 대단하시다. 아, 그렇게 떡하니 손주를 안겨주었으면 되었지. 거기다가 또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니. 말도 말아라, 갑수야. 장가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호라비처럼 강제로 각방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글 공부를 마치고도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서재에 갇혀서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은 책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주 고문이 따로 없다야. 내 장가 가기 전에는 술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디 말이다. 아, 이제서 이것을 왜 이리 마시는지 알겠구만. 이 답답한 세상, 이것마저 없었으면 참말로 어떻게 살았을까 싶구만. 허허, 자네가 술 맛을 알아가는 것을 보니 인자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가 보구만. 하, 술 마시하기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 자네 그 우리 동네 기방에 새로 들어온 향단이라고 보았는가? 이 기방이라니 이 친구야. 떡하니 처자식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이 친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점잔을 빼고 그러는가?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생 향단이의 외모가 원체 뛰어나서 한번 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오늘 밤에 한번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좀 봐볼까 하는데 어때요? 자네도 생각이 있는가? 그 기생이 그렇게 이쁘단 말인가? 허허, 그거야 우리가 직접 봐보면 알게 될 일 아닌가? 그리하여 마침내 덕팔이는 기생집까지 출입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배대감은 자신이 그렇게 일러두었음에도 덕팔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급기야는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본 홍배대감은 다시 한번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요. 그래, 요즘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덕팔아. 아버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저는 더 이상은 과거 공부는 이어가고 싶지가 않구만요. 덕팔아. 여태까지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어느 정도 일탈을 해도 그저 공부를 하느라 답답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며 넘어갔는디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너 말이다, 한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거라. 네? 한양이라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이미 한양에 있는 너희 외삼촌 집에 네가 머물면서 공부할 곳을 마련해 달라고 일러 놓았으니
그렇게 알고 사흘 후에 한양에 올라갈 준비를 하거라잉. 아버지, 저도 처자식이 여기에 있는데 저 혼자 한양에 어떻게 올라갑니까요? 장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차라리 제가 여기 지내면서 우리 소장농들 관리하는 일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놈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관리 같은 소리 하는구만. 너가 사대 독자로서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우선할 줄도 알아야지 이 녀석아. 그리고 네 처자식이야 어차피 같이 가봐야 공부하는 데에 방해만 될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터인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잉. 내 더 긴 말 안 할란다. 3일 후에 딱 짐 싸가지고 올라가서 거 합격하기 전까지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잉. 아버지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덕팔이는 행랑채로 돌아가 부인 춘심이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한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 금슬이 좋을 때 헤어지게 된 부인 춘심 역시도 덕팔이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 마을 입구까지 덕팔이를 배웅해 주었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조금은 누그러질 거구만. 그때 되면 무슨 방법이 있어도 있지 않겠는가? 내 어떻게든 방법을 잘 생각해 볼 테니께 그저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랴. 덕팔이의 말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고만 있는 춘심이었습니다. 덕팔이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이른 아침부터 여종 매양이 선옥마님을 찾았지요. 뭐시야니? 그것이 참말이냐잉? 매양의 말을 들은 선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홍배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큰일이 나불었구만요. 아,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가? 매양이가 우연찮게 그 밤중에 일어나서 뒷강 가는 길에 봤다고 하는디 말이여요. 그 한밤중에 애미가 머물고 있는 행랑채에 어떤 복면을 쓴 남정네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안 합니까요? 무엇이라고 그것이 참말인가? 나도 애미가 그랬다는 사실이 안 믿겨서 몇 번이나 물어봤다니까요. 거지 서방이 한양으로 간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고세를 못 참고 바람을 피웁니까요? 이것이 분명 애미가 서방이 한양으로 갔다고 아주 동네방네 꼬리를 치고 다닌 게 분명하구만요. 하이고 그나저나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진짜 동네 창피해 놔서 어떻게 합니까요? 웜에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만. 마누라, 내가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를 해볼 테니까 자네도 애미 앞에서 절대 티를 내지 말구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집 마당 담벼락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요? 아, 봉섭아.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네만 알고 있어야 한다잉. 이 말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구만. 네 약속할 수 있겠냐잉? 네? 알겠습니다, 대감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러십니까요? 말이다. 요즘 늦은 밤에 춘심이가 지내는 행랑채에 누가 몰래 들락달락하는 것 같은디 말이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대감님? 시방으로 말입니까? 이거사 누가 듣고서? 목소리 낮춰 이놈아. 네 말이다. 몽둥이 하나를 들고 밤에 좀 행랑채를 지키고 있다가 누구든지 행랑채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로 찜질해주고 나한테 끌고 오니라. 너가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 나중에 너한테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알겠습니다요, 대감님. 그런 일이라면 저한테만 맡겨주시란께요. 그날 밤 시간은 삼경이 넘어가고 느닷없이 마당에서 어느 사내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봉섭이 홍배대감의 방으로 복면을 하고 있는 사내를 끌고 왔습니다. 대감님 말씀대로 이놈이 아주 구렁이처럼 담을 넘어오더만 발걸음을 죽이고 아씨가 계신 행랑채로 들어가려는 것을 아주 말도 못하게 죽어라 패서 데리고 왔구만이요. 봉섭아, 참말로 네가 고생이 많았구만. 그래, 세상에 어떤 파렴치한 놈이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는지 내 얼굴이나 한번 봐보자꾸나.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그 사내의 복면을 벗겨보니 오메 이것이 누구여?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덕팔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덕팔이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눈물로 자신을 배웅하던 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났지요. 혼자 있는 마누라도 그렇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놈도 그렇고
내 이렇게는 도저히 한양에 못 가겠구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저라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니 집으로도 당장은 못 돌아가겠고.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하여 덕팔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마을로 몰래 돌아와서 친구 덕만의 집에 머무르며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깊은 밤이 되면 복면을 쓰고 자신의 집의 담을 넘어 춘심이 머물고 있던 행랑채로 몰래 들어가서 부부의 정을 통하고는 웜에 이것이 누구십니까? 서방님 아니십니까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봉섭이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한 덕팔이는 오른다리에 무릎이 깨져 평생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배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덕팔아, 내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네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내 새끼가 내 이것만은 안 되기를 그렇게 빌고 빌었는디 내 새끼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렸구만. 아이고 이것이 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구만. 내 욕심 때문에. 옛말에 지족불욕이라 하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전부터 염원했던 것을 마침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새로운 욕심에 의해 그 만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현재 생활이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오늘 영상 속의 홍배대감처럼 지금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욕심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대대로 양반 가문의 자손인 덕팔이는 마을에서도 글 공부로는 수재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도 주로 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였지만 석 달 전부터는 아예 행랑채에 틀어박혀서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책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식사도 여종 명옥이 행랑채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도련님 진역 가지고 왔구만이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밥때가 되었구만. 고생했다야 명호가. 그란디 도련님 대감 어르신께서 말입니다. 거 글공부도 중요하긴 헌디 도련님께서 벌써 석 달이나 행랑채에서 틀어박혀 책만 들여다보신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요. 뭐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긴 한디. 세상에는 꼭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란 게 있는 것 아니겠냐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과거에는 합격을 해야 하니께. 지금은 자는 시간도 아까울 지경이구먼 참말로. 그 아버지께는 말이다. 명옥이 네가 말을 좀 잘 둘러대 주거라잉. 하이고 도련님께서 일이 완강하시니 별수가 있겠습니까요. 어르신께는 제가 도련님께서 가끔 바람도 좀 쐬시고 그러는 것 같다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이렇게 덕팔이 석 달 전부터 공부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바로 석 달 전에 그가 매파의 주선으로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 춘심이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춘심이 처자가 예쁘다고 전부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디 실제로 보니까 소문이 과장이 아니구만 과장이. 저런 처자를 부인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참말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만. 뭐 자네 집안이 예전부터 양반 가문으로 유명하단 것이야. 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자네가 벼슬 길에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 솔직히 말해 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도 될지 말지 고민이 되기는 하는구만. 어르신 그러면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1년이라니? 한시가 급한 이 시기에 자네는 무슨 연유로 1년이나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겐가? 제가 1년 후에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춘심아 씨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떡하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요. 그러니 딱 1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말로. 그래? 그럼 자네가 입만 살아있는 사내인지 아니면 진짜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내 1년 동안 어디 한번 지켜보기로 함세. 남편과 사별하고 그저 춘심이만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던 선옥은 덕팔이의 포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례적으로 1년 후 과거 시험 결과를 보고 혼례를 치르자고 약속을 하였지요. 그 후로 덕팔이는 춘심이만을 생각하면서 행랑채 밖으로는 발도 내디디지 않고 과거 시험 공부에 열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가 오는 날, 그날 역시도 덕팔이 집 여종 명옥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덕파리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행랑채로 갔었지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덕파리도 벌써 석 달이나 방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그간 욕구가 많이 쌓여 있던 건지 식사를 하다가도 그날따라 명옥이의 젖은 옷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명옥 역시 자꾸만 덕파리의 눈길이 자신을 몸으로 향하고 있다고 느낄 때쯤 명호가 거시기 말이오 잠깐만 말이다. 덕파리 밥을 먹다 말고 명옥이를 와락 안았을 때 명옥이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덕파리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그저 두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명옥이 덕파리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행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그 비오는 날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덕파리와 명옥이 정을 통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하루는 덕파리와 춘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매파가 덕파리의 집으로 울상을 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메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을까요? 하이고 망했구만. 완전히 망해불었어. 네? 망해불었다니 도대체 뭐가 말씀이십니까? 아, 뭐긴 뭐여. 자네 혼담이 망해불었다는 것이제. 거 선옥이마님께서 춘심이랑 자네의 혼담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자, 자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뭐시라고요? 제 과거 시험 결과를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시고서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다가 약속을 깨는 것은 무슨 경우란가요? 거 무슨 이유로 혼담을 파기하시겠다는 거랍니까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디 말일세. 자네 괜찮겠는가? 자네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쪼깐 껄쩍지근해서 그렇구만. 지가 그 춘심 씨한테 약속을 한 이래로 여태 춘심 씨만을 생각하면서 공부만 했는디 껄쩍지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가요? 그려잉.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거 선옥이 마님께서 자네가 자네 집 여종하고 정을 통하는 사이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만. 그리고 그런 가벼운 사내와는 절대로 혼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혼담을 파기하자고 요청을 했다니께. 무엇이라? 덕파라, 지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 것이냐? 우리 집 여종이라는 건 명옥이를 말하는 것이냐잉? 아버지 그러니까 말이어요. 그게 아이고 이 일이 우리끼리만 꼭 알고 있자고 한 일인디 춘심이 아시네 집에서 어떻게 안 건지 참말로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만. 그리하여 덕파리는 매파에게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춘심이와의 혼담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팔의 혼담 상대였던 춘심이의 어머니 선옥은 슬하의 무남동녀로 춘심이만을 가졌는데 그녀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에 마을에서는 유지로 제법 이름을 알렸습니다. 선옥은 덕파리와의 혼담을 파기하자마자 다른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매파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면 달라도 뭐가 다를 것 같아서 재산이 적더라도 덕파리를 신랑감으로 고른 것인디 뭐 팽 그놈이 그놈이구먼. 그러면 이번에는 차라리 돈이 많은 부잣집 자제는 어떻겠습니까요? 그려? 거 자네가 받은 좋은 제목이라도 있는 것이요? 아, 마침 바로 우리 옆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네. 맏아들이 지금 혼처를 구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요? 역시 그 많은 매파들 중에 자네가 소식은 제일 빠르구만. 내 이번에도 좀 부탁 좀 하세 그럼. 그리하여 선옥이 덕팔이 이후에 신랑감으로 점지한 사람은 옆마을 제일 가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의 맏아들인 갑수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장농들을 공명정대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저잣거리의 가게에서도 빈틈없이 세를 받으니 이후 궁핍해질 걱정이 없었지요. 안 그래도 옆마을 춘심이 처자가 곱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디 그 소문이 참말이었구만이라. 뭐 어르신께서 아시다시피 춘심 씨가 저한테 시집을 온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손에 물 한 번 묻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있구만요. 하이고 나도 자네 말을 듣기는 들었는디 실제로 이리 보니 아주 훤칠한 것이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구마잉. 그럼 이러지 말고 한 석 달으로 아예 나를 잡는 것은 어떤가 자네? 이런저런 사윗감 후보를 많이 만났었던 선옥 역시도 한눈에 봐도 갑수보다 더 나은 사윗감은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르지만 석 달으로 나를 잡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갑수 역시 춘심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 갑수가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온 진수와 계약을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리를 줘 감사하다며 갑수에게 자신이 잘하는 곳에서 모시겠다며 갑수의 손을 이끌고 술집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다름 아닌
아니 자네 여기는 기방 아닌가? 내 이제 석 달 오면 혼례를 앞둔 몸인데 이런 곳을 오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얼른 주막으로나 가면 될 것을 말이오. 이제 곧 임자가 생길 몸이니 더욱더 이런 곳에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장가를 간 이후면 눈치나 보여서 제대로 기방 출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요? 여가 제가 아는 기생이 있으니까 도련님은 아니제 인자 주인 어르신이제 딱 이 소인네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요. 나는 이런 곳에 못 간다고 해도 그러네 거 참. 그렇게 갑수와 그의 세입자 진수가 한참을 기방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쯤 한 기생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여 진수 오라버니 아니여? 하이고 이것이 또 얼마만이란가? 향단아 그래 요 얼른 인사드려라. 이분이 내가 포목점을 여는데 나한테 목 좋은 자리를 달돈 20냥에 싸게 내어준 가게 주인 어르신이구만. 너 오늘 이분을 아주 제대로 모셔야 한다잉. 그런 귀한 분이면 아주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맛을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겠구먼. 기생 향단이를 처음 본 갑수는 평소에 자신이 본 여성들과는 격이 다른 새끼에 눌려 그저 얼굴만 붉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기방에 발을 들이고 향단이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갑수.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향단이와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갑수는 몰래 기생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갑수는 혹시 자신이 기생집에 출입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 하며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 다음 주가 되자 갑수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갑수와 춘심이를 주선한 매파였습니다. 네? 무엇이라고요? 지금 혼담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요? 아니 혼사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떡하니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이렇게 약속을 깨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내 갑수잔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디 말이여. 선옥마님이 또 워낙에 강하게 춘심이 시집을 못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 무슨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거 아주머님. 그쪽에서 이리 일방적으로 혼담을 파기한 이유는 뭐랍니까요? 뭐 그 사이 더 괜찮은 혼처라도 찾은 거랍니까요? 그러니께 선옥마님이 말일세. 춘심이를 시집을 안 보냈으면 안 보냈제. 사내가 혼인 약속까지 했는디 한때의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고 기방에 드나드는 사람한테는 딸을 죽어도 못 보내시겠다고 하시는구만. 자네 뭐 마음에 짐작이 가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라고라? 웜에. 그것이 그러니께. 갑수는 매파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 때와 마찬가지로 갑수 역시도 춘심이의 신랑 가무보에서 제외가 된 것이지요. 사실 짐작할 수 있듯이 덕파리의 여종 명옥이도 그리고 갑수에게 기생집을 가자고 했던 세입자도 전부 선옥이에게 돈을 받고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옥이는 그네들이 혼인을 앞두고 얼마나 강하게 유혹에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사별한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때는 선옥이 춘심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네, 오늘 밤은 말이오. 이방 어르신한테 일이 있어 나가봐야 되니께.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구려 마누라. 하이고 시상에 해도 너무해버리는구만. 내가 홀몸도 아니고 벌써 애도 들어섰는디. 나를 홀로 두고 어제는 원님. 오늘은 또 이방 어르신을 뵈러 가신다거라?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는 그것이 어디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인가? 아, 우리를 좀 잘 좀 봐달라고 입에 엽전을 먹이러 가는 것이제. 어차피 이방 어르신하고 같이 기생집 가는 거 누가 모르는 줄 알고 그러는구만.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니께 그저 내 눈이 옹이 구멍인 줄 아는갑소. 당신이 그 여색을 밝히는 것은 알았지만서도 그래도 애가 들어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디. 그것이 순전히 내 착각이었구만, 내 착각. 이 늦은 시간에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참말로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그려. 아무튼 내 얼른 나가봐야 하니께 그리 아시고 먼저 잠자리에 드시기나. 무슨 일 있으면 그 봉섭이한테 이야기하고 말이오. 이것이 시집을 갔어도 완전 생과부 신세가 다름없구마잉. 내 만약에 나중에 딸을 가지게 되면 절대 여자를 밝히는 그런 사내한테는 시집을 안 보낼 거구만. 절대 내 자식은 이런 꼴을 안 겪게 할 거란 말이오. 덕파리와 갑수가 춘심이의 신랑감 후보에 탈락을 하고 선옥은 한참 동안 새로운 신랑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춘심이 살고 있는 마을 서당에 흥섭이라는 한 중년의 훈장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마을에서도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춘심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오게 되었지요. 마님 이번에 우리 마을에 오는 훈장님은 어떠십니까요? 아, 소문을 들어보니께 마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던 그런 지조가 강한 사람 같더만요. 이전 마을에서 처자들이나 나이 어린 과부들이 그렇게 그 훈장님네 문지방을 들락달락했는디 단 한 번도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고 안 합니까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춘심이 신랑감으로는 나이가 좀 많지 않겠어? 뭐 땜시 여적 장가를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디. 딱 봐도 나이가 30은 훌쩍 넘어 보이는데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더만. 그렇다고 뭐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나이가 좀 많기는 한디 그래도 그 나이 먹고도 별다른 소문이 없는 것 봄은 젊은 남정네들하고 다르게 충분히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검증되었다는 말 아닙니까요? 뭐 혼기야 공부에 열중하다가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어요. 듣고 보니께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구만. 그런 말일세 이번에는 우리 춘심이 신랑감으로 적합한지. 내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시험을 확실하게 해봐야 쓰겄네. 매파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선옥은 흥섭이의 집에 시험 삼아 매향이를 보냈습니다. 매향이는 서당의 학생집에서 보냈다고 하여 술과 함께 갈비찜 등을 해서 흥섭의 집을 찾았지요. 보통 이런 시간에는 방에 낯선 여인분을 들일 수는 없지만서도 또 그렇다고 음식을 그냥 돌려보내는 무례를 범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구만. 흥섭이 마지못해 방으로 매향을 들이자 매향이는 재빨리 술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내 성의를 봐서 딱 한 잔만 술을 마실 테니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돌아가서 음식을 보내주신 분께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구려. 그렇게 흥섭이 술을 한 잔 마시니 매향은 돌아가기는커녕 갑자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옷고름을 풀어제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흥섭이는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이게 대관절 처음 보는 사내 앞에서 옷을 벗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마 몸을 볼 수 없어 배웅은 못하겠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매향의 유혹이 통하지 않자 선옥은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람을 흥섭이의 집에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제서야 그토록 자신이 찾던 그런 지조 있는 사윗감을 찾았다는 생각에 선옥은 이번에는 딸 춘심이를 데리고 직접 흥섭이를 찾았습니다. 뭐시라고요, 어르신? 그러니께 저를 사위로 삼고 싶으시다 이 말이십니까? 그래, 이것이 좀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내 여태 우리 춘심이를 갖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네같이 지조가 강하고 여자를 돌같이 볼 줄 아는 그런 사윗감을 찾고 있었구만. 저는 나이도 이미 홍기가 훌쩍 지났을 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이런 조그만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할 뿐 변변찮은 돈벌이도 못하는데 말입니다요. 아, 사람이 노름이나 여색에 한눈을 팔지 않고 착실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제. 그런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말이요. 돈이며 집이며 전부 우리한테는 충분하게 있으니 차라리 자네가 우리 춘심이랑 혼인을 하게 되면 대릴사위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겠는가? 대신에 평생 다른 여자는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는 약조만 좀 해주시게. 어르신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게 조건이라면 그거 하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구만요. 선옥이 내건 조건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흥섭이는 춘심이와의 혼담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선옥은 흥섭이와 딸 춘심이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흥섭이 춘심의 집에서 지낸 지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선옥이는 조용히 딸 춘심이를 안방으로 불렀는데요. 그래 춘심아, 네가 시집간 지도 벌써 3달이나 되었는디 말이다. 이 서방이 어디 다른 처자들한테 눈길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낌새는 없드냐잉? 하이고 어머니 그것이 아직도 걱정이 되시는 검은? 이제는 참말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구만요. 그려잉,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기는 했구만. 그렇게 고르고 고른 보람이 있어 참말로. 그나저나 네 요즘 어쩌냐잉 춘심아. 이 서방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달이나 되었는디 어찌게 애는 들어선 것 같으냐잉? 갑자기 신것이 당기거나 그렇지는 아뇨? 이 애미는 네 가졌을 때 갑자기 귤이 먹고 싶어서 아주 혼이 났었는디 말이요. 선옥이 춘심이에게 아이가 들어선 것 같냐고 묻자 순간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참을 안절부절하더니 춘심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는데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자를 돌같이 보는 사람을 그리 찾았는디 암만 해도 제대로 고른 것 같기는 하구만이요. 서방이 밤마다 나 역시 돌같이 봐버리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요? 뭐야? 지금 무엇이라고야?
그랬습니다. 여자를 돌같이 보는 사위를 그렇게 원했던 선옥이는 마침내 고자 사위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녀가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 자신이 젊은 날 받은 상처가 컸기에 딸만큼은 자신의 전처를 밟지 않길 원했던 선옥은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알아채지도 못한 채 결국 이런 사단을 야기하게 된 것이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